안녕하세요.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행복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행복들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행운만 찾아 헤매고 있다는데요. 저 역시 다른 분들과 다를 바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씩 생각을 바꿔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행복의 모습은 다르듯이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 또한 다른 모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복 속에 속해 있는 항목 중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자적한 은퇴 생활보다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현역이 좋다고 한 104세 현직 의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아른거립니다. 저 또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가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히 나 자신을 긴장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는 준비하셨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자주 들어오는 상담 중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게 하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지만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려동물이 있는 것만으로 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것 맞죠? 또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므로 치매 예방에도 좋고 웃을 일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해주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대답은 키우지 마세요입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비용 지출일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밖에서 막 키우는 강아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이 들면 들수록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고 미용실에 갈 일도 많아지겠죠. 예쁜 옷도 입혀야 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주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키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대소변 처리도 해야죠. 음식도 챙겨줘야죠. 목욕도 시켜야죠. 내 몸도 아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나를 돌볼 여유도 없이 지쳐버릴 것입니다. 모두 좋은 것들만 있을 수는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를 떠나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명을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면 그 어떤 가족보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반려동물을 키웠던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를 보냈을 때보다 또 친한 친구를 보냈을 때보다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겠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를 보셨나요?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저렇게 예쁘게 늙어갈 수도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함께 늙어가는 것은 행복이구나를 느끼게 하는 감동 영화입니다.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며 서로에게 이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해주는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봄에는 서로의 머리에 꽃을 꺾어 꽂아주며 이쁘다 이쁘다를 연발하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하는
또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하루하루가 신혼 같은 89세, 98세, 100발의 노부부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이별이 없을 것처럼 행복하게 살던 노부부에게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강아지 꼬마를 묻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약해져 가면서 노부부의 이별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음에도 반려동물을 보낸 후 그에 대한 상실감으로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반려동물을 먼저 보낸다면 그에 대한 상실감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혼자 사시는 부모님에게 반려동물을 선물해 준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대신 반려식물을 추천합니다. 반려식물은 중간에 식물이 시들어 죽더라도 식물에 대한 상실감은 동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볍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식물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초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반려동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식물도 반려동물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직업입니다. 반려식물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나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역량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도 나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과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초나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화초, 아니면 현재 어르신 댁에 키우고 있는 화초를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돌보게 하는 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큰 식물, 비싼 식물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초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을 때도 어르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주시면 어르신들이 이름을 기억하기 쉽겠죠. 우리 뇌가 가장 활성화되는 활동은 소리내어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내니 뇌가 활성화되고, 반려식물과 대화를 하면서 뇌가 움직이다 보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과도 대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세요 라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함께 식물과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 혼자 계실 때도 식물과 대화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TV 보는 것 외에는 누군가와 말을 할 기회가 없어 한마디도 못하고 계셨을 어르신이 식물과의 대화법을 알려드린 후로 매일 말을 하다 보니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편안해 보이고 성격까지 밝아졌다는 경험담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초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아침 인사로 빨강아, 너를 보니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빨강아 잘자, 내일 일어나서 보러 올게 라고 대화를 하고 주무시고, 아니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빨강아, 오늘은 우리 아들이 전화해주면 좋겠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햇볕 좀 쬐야겠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성격도 기분도 표정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활동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자녀분들보다 매일 또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훨씬 실천하기 쉬운 활동입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제가 방문요양보호사님의 역량에 따라 어르신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어르신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은 이런 활동들을 하나씩 진행하여 주신다면 모두에게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이 정도의 활동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활동 또한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겠죠. 우리는 어르신들과 인지활동을 하라고 하면 공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공부 외에도 무궁무진한데도 말입니다. 내가 케어하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잘 선택하여 해주신다면 나는 아줌마가 아닌 선생님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고, 나 역시 요양보호사로서의 생활지원사로서의 자존감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행복한 일을 할 수 있겠죠.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을 정리해보면 먼저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보고 매일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추가하여 알려드리면 됩니다. 솔라와 함께한 행복한 노후 만들기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차근히 시작해 나간다면 나의 노후도 어르신들의 노후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려식물 키우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도 함께 실천하실 거죠? 아마도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를 느끼시다 보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